도심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폭격맞은 아파트는 상층부 여러 층이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집중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필에서만 어린이 3명을 포함해 30명 가까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도 90여 명에 달합니다. 아파트 2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피해가 컸습니다. Син залишився в квартирі на 9-му поверсі. Я ще з ним до вибуху говорила і все. Після цього я передзвонила і не було зв'язку, вже він не піднімав трубки і не знаю, що там. Нічого не відомо. 러시아는 드론 400여 대를 동원해 수도 키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중부 드니프로 등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방위적 공습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측과 실무회담을 벌였던 튀르키예를 찾아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Сподіваємось, до кінця року ми відновити обміни. Туреччина нам в цьому дуже допомагає. 미국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장성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급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인사들을 차례로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평화 구상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체 양보안, 군 규모 절반 축소 등을 포함한 종전한 초안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이 중단된 책임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선박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17일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항구에 정박해 있던 튀르키예의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오린다호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린다호엔 승조원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항구를 겨냥한 공습에 미리 대피하고 있던 터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4,000톤의 액화가스를 실은 오린다호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국경 너머 루마니아 주민들에까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S-a decis restricționarea accesului în zona Plaur. Ce am înțeles eu că trebuie o distanță minimă de vreo 5 km dacă ferească Dumnezeu.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테러 확대가 이웃 국가들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러시아를 향한 집단적 압박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는 지난주 러시아 드론이 자국 영토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2달 전에도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린다호 공습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이르면 2028년이나 2029년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Подобная милитаристская и провоенная риторика все чаще звучит из европейских столиц. Вынужденно мы должны принимать меры.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10년간 라팔 전투기 100대를 공급하고 현재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산프티 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군인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 전선으로 향하는 러시아군입니다. 짙은 안개로 공중 감시가 어려운 틈을 노린 겁니다. 공세를 잘 막고 있다고 자신해왔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유리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러시아가 휴전 조건으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인근 도시로 진격할 수 있는 거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15만 명의 병력을 급파했고 일부는 이미 주둔 중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총력전은 미국과 다시 협상을 시도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헝가리 미러 회담은 현재 전선에서 협상을 시작하자는 미국과 돈바스 전체를 내놔야 한다는 러시아 사이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면 애초 요구했던 돈바스 전체를 현재 전선으로 만들 수 있으니 미국도 회담에 응할 거란 계산인 겁니다. И готовы также обсуждать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й работы к предложенному ими саммиту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러시아는 다른 전선에서도 점령지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준비 재개 제안에 미국은 아직 반응이 없는 가운데 유럽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8월 마주 앉은 지도 벌써 석 달이 다 돼가는데요.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교전 지역에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전투만 격화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 모시고 월드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쟁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등 주요 격전지의 기온이 영상 2도에서 10도 사이 분포를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덕에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병력과 장비를 정상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작전도 일정한 흐름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약 11만 5천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제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점령 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보급로와 그리고 병력 집결지 등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장 주도권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겨울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제 곧 네 번째 겨울을 맞겠군요. 양측의 군사작전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은 겨울을 앞두고 키이우 같은 주요 도시의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를 정밀 공격하는 이른바 추위의 무기화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또한 러시아의 정유 공장과 가스 처리 시설, 변전소, 저장 탱크 그리고 교통 인프라 공격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 배급제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추이를 무기 삼아 사회 내부의 불안과 갈등을 자극해 상대의 전쟁 의지를 약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휴전 촉구와 경고를 반복해 왔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있었던 알래스카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최소한 밀월 관계를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종전 조건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고 또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 분쟁을 종식하고 이 성공의 여세를 몰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빠르게 마무리 지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영토 문제와 안전보장 조치 등의 종전 해법을 놓고 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은 유화책 대신 핵 강압과 그리고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 경주에서 국방부의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고요. 또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대한 전방위 경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미러 관계가 열정에서 냉정으로 급변한 그런 모습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고 밝혔잖아요. 추가 파병된 북한군은 뭘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서기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 전투공병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투공병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군사건설 인력은 교통 및 주거시설 건설 등 재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11군단 예하의 이 특수작전 부대를 중심으로 후속 파병에 대비한 파병전 교육훈련 동향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개입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매우 공고하게 심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또 지난주에는 빅토르 고레미킨 총정치국장이 러시아 국방장관을 대신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국방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또 북한은 파병의 반대 급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의 이런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평화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 앞서 자국의 핵 능력을 강조하며 긴장 고조를 통한 긴장 완화 전략을 채택한 그런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는 핵실험 재개 카드로 상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에 대화의 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러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러시아의 종전 조건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무시하는 전략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완전한 영토 회복과 또 종전 이후 유럽 평화유지군 상주 배치를 요구하며 결정적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네, 월드 이슈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